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어요? 저도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우리 사회보험법의 어떤 총론적인 부분, 그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의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봤고요. 우리 사회보험의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우리 5대 사회보험이 어떤 그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총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5대 사회보험 이 5가지 사회보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5대 사회보험 이 한 가지 사회보험만 가지고도 이 하루 종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사회보험을 이 한 40분, 50분에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총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 5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5대 사회보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법이 국민연금법이에요. 우리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첫 번째 국민연금법인데요. 이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노령이 됐을 때, 또 어떤 장애가 됐을 때, 또 사망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령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 국민연금법에서 쓰이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용어 중에서요. 이 국민연금을 알려면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가 사업자예요.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해서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해요. 이 소득의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이 소득의 근거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소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소득 중에서도요, 이제 네 번째 월 평균 소득 월액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매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준 소득 월액은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이런 용어들은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국민연금법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러한 용어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겠죠. 이 여섯 번째요. 이제 가입자. 우리가 가입자 종류가 네 가지 가입자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용어의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입자 종류는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네 가지 가입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잖아요. 이 가입자의 기준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라는 것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사업장 가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윤춘모라는 사람이 직장에 가입을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입자고요. 또 사업자가 그 고용주가 가입자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가입자는 50대 50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사업장 가입자다라고 한다.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이 국민연금은요, 의무 가입이에요. 강제 가입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제 성인이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특수직,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나 또 별정 우체국 직원들 아니면 나머지는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의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가입을 하는 사람을 사업장 가입자라고 그러고요. 그 직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를 지역가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보험료를 내는 반면에 이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100% 보험료를 내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서 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덟 번째 임의 가입자가 있어요.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임의 가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생활 형편이 안 좋아서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또 지역 가입자 어떤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가입을 하겠다 해서 가입을 한 사람들을 임의 가입자다.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 1항에 따라서 가입된 자로서 가입된 자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혜택을 받으려면요. 연금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가입을 해야 돼요. 자, 20년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이라 그러면 40살에 이제 국민연금은 60살까지 분이 납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0살에 가입을 해서 60세까지 납입을 했다면 20년이 되죠. 그러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에 가입을 해서 60살에 끝났다. 그럼 10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년 가입한 거에 대한 감액 노령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살까지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임의 계속 가입자는 65세에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65세까지 임의적으로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20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을 임의계속 가입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입 기준을 사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요 네 가지 우리 가입자 종류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개념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또 중간고사 문제 때도 나올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연금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라는 것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또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연금보험료예요. 그래서 이 연금보험료는 사업자 가입자 같은 경우는 50대 50을 내기 때문에 50%만 내가 내면 돼요. 근데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라든가 임의계속 가입자는 이 사업주가 같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임의 가입을 하거나 임의 계속 가입을 하거나 지역 가입자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보험료를 내는 거죠. 연금 보험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자 가입자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다. 그래서 사업자 가입자의 부담금은 50%죠. 50%.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기여금이라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부담금 50%, 기여금 50%가 이제 연금보험료가 되는 것이 되겠죠. 예. 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고요. 수급권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고 얘기해요. 그 수급권을 가진 자를 수급권자라고 하고요. 그 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 수급권자, 또 수급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초지일이라든가 완치일이라든가 뭐 가입 대상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또 그럴 때 한번 요 파워포인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이 검색어에다가 뭐 국민연금법 이렇게 딱 치면요. 국민연금법을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의는 그 검색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린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요, 국민연금 사업에 관한 각종의 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연금 사업의 심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법에서요, 국민연금 가입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입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을 우리가 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은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60세 미만까지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들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요.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대상자
제외자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의 제외자.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합니다. 군인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들은 가입을 안 해도 돼요.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교직원, 또 별정운치국법에 적용을 받는 직원들, 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뭐 내밀권기사, 보험설계사, 뭐 학습지 교사 등 이런 사람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단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가 되는데요. 이런 6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대상자 종류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 용어 설명에서 가입자 종류는 사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 가입자는 사업자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고요. 선택 가입자는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또 임의 계속 가입자는 한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 가입자는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장이 가입 대상자예요. 지역 가입자는요, 가입 대상자로서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저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는요, 적용 제외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자를, 그러니까 노후 생활을 최대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를 우리가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 납입 이력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여기서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자 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사업자 가입자는 가입 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 가입자의 적용 제외자, 여기 쭉 이렇게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 가입자는요, 가입 대상자로서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 파란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 가입자, 적용 제외자 중에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자를 임의 가입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20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65세가 될 때까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연장 신청하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자의 적용 제외자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는요, 자격 취득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자,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는요, 사업장 가입자는 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대로 뭐 사망을 한 때, 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뭐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 이럴 때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것이죠. 또 기업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망한 때, 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때에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60세가 된 때는 다음 날 상실이 되고요. 여기 지역 가입자도 60세가 된 때 다음 날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 박스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임의 가입자도 자격 상실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도 자격 상실 시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계산, 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계산은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 가입 기간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 복무 기간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병역 크레디트 제도가 있어요. 병역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6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해서 산입해주는 그 병역 크레디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있고요. 출산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는요, 산입 기간을 50개월 이내에서 추가 산입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제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기간은 우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인데요. 우리 이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급여를 연금급여라고 해요. 그래서 급여 지급은 기본연금 플러스 부양가족연금 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공단이 지급을 하고요.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은 여기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그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과 종류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연금 급여의 종류.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노령연금은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연금은요, 완전 노령연금이 있고요, 가맹 노령연금이 있고, 재직자 노령연금이 있고요, 조기 노령연금이 있어요. 완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맹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 가맥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 20년 납입 60세까지 연금을 붙게 되면 61세부터 이제 연금을 이렇게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연금 개혁을 이루었죠. 그래서 지급 연기 연령에 따라서 3년마다 1세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53년서부터 56년도까지는 61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57년서부터 60년까지는 62세, 61년서부터 64년까지는 63세, 65년서부터 68세까지는 64세, 그러니까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이렇게 수령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65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또래 친구들은 64세에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 분할연금 수급자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또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금 종류 중에서 이제 노령연금이 있고요. 장애연금이 있어요.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연금 알아두시고요. 장애연금액이 등급에 따라서 연금액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 연금,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플러스 이제 부양가족연금액에 해당해서 장애연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족연금이 있어요. 유족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밑에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쭉 있는데 유족연금의 순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 유족연금의 순위에 따라서 첫 번째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 순서대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물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급이 되고 있다.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이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환일시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급여예요. 급여가 노령연금, 또 장애연금, 또 유족연금, 또 반환일시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인데요. 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공적인 기금 운영으로 관리하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이 국민건강보험은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단기보험에 해당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관 이용 실적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적인 기능을 가진 공적 사회보험이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법적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험료를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적용 범위는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다.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사회보험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요, 공적 사회보험이고요. 또 강제로 가입을 하는 강제 가입보험이다. 또 1년 단기 보험이고 보편적인 사회보험이고 소득 재분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고 균등 부여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둬서요, 건강보험정책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정책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요, 적용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가입자 종류는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예요. 우리 국민연금법은 사업자 가입자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연금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나 군인들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공무원 또 교직원도 다 직장가입자로서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역병이라든가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 후보생, 또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자와 여기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역가입자는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요, 세대 단위로 산정을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또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종류 두 가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 관한 특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 취득 시기는요, 가입자는 대한민국의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의 가입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격이 취득이 되겠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요, 여기 파란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 및 결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 1월부터 12월 단기보험으로 회계 연도를 결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사안들을 아시면 좋겠다. 자, 이 보험급여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로는요, 요양급여가 있어요. 요양급여.
이것을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물급여예요. 요양비가 있습니다. 현금급여예요. 장애인 보호장구 급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현금급여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이거 현금급여, 장제비 현금급여. 요 장제비는 지금 미실시하고 있고요. 상병수당도 현금급여인데 현재까지는 미실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또 임신, 출산, 진료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급여 먼저 살펴보면요. 요양급여는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요양급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수술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요양급여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그 기관은요,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로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제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이렇게 5가지 의료 서비스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간호와 이송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간호와 이송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비가 있는데 요양비는 현금급여예요. 공단에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 영역에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영역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양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공단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요. 암검진이 있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강검진, 보험급여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금급여입니다. 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현금급여인데요. 이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구를 이게 대여를 할 때 보험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구 비용의 80%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부가급여인데요. 임의급여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법에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신, 출산, 진료비라든가 장제비라든가 상병수당 그 밖에 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장제비나 상병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이 상병수당이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병수당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국민건강보험법의 그 5가지 그 보험급여의 종류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법 이제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내는데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을 정하는데요. 6.46%예요.
부담은요, 근로자가 3.23%, 사업자가 3.23%.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내고요. 공무원, 교직원,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요율이 6.46%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국가가 각각 50%씩 반반씩 내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3자 부담이 되는데요. 교직원이 50%, 학교가 30%, 국가가 20%를 대줍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지역가입자가 100%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료의 부담이 되겠죠. 징수 방법으로는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원청징수 납부를 하고요.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원청징수 납부를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별 고지 및 개별 납부를 통해서 납입을 하는데요. 납입일은요, 다음 달 10일 일괄적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5대 사회보험, 국민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이렇게 5가지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2가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앞 시간에 했던 우리 사회보험의 총론 부분, 또 뒷시간에 했던 이 국민연금보험하고 또 국민건강보험법 이것을 잘 매치를 해서요. 제가 참고자료로 첨부 파일로 5대 사회보험의 그런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아니면은 또 일상생활에서 또 이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법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